또 다른 특징들이 있을까요? 또 다른 특징은 감염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건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겠죠. 너무 잘 되죠. 뭔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점막 친화력이 강해가지고 조그만한 바이러스의 양 가지고도 쉽게 감염이 되고 이제 그게 증식하면서 증상을 일으킨다. 뭐 몇 가지 케이스에서도 나왔지만 엘리베이터에 잠깐 타고 집에 간 그 정도의 접촉을 가지고도 감염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또 다른 특징인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병원에 오늘도 한 분이 오셨어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코로나19가 아니라는 겁니다. 증상이 없다. 그럼 증상이 없으면 코로나19는 아닌가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무증상이 가능한가? 조사를 해봤어요. 무증상 감염 가능할 것 같나요? 가능하죠. 저는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종의 감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걸렸을 거라고 이제 저희들은 추정하고 진료를 하고 있어요. 뭐 감기처럼 그냥 왔다 가는 거죠. 네, 감기처럼. 감기처럼 왔다 가는 사람도 꽤 있을 거다. 네. 이게 무증상 감염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보세요.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PC방을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분은 자기는 증상이 없었어요. 무증상 감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균을 옮겼다 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균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분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게 됩니다. 돌아다니는 동안에 한 20명 또는 100명한테 접촉을 하고 균을 또 옮겼어요. 그 사람 중에서 한두 명만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다 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검사를 받는 동안에 나머지 16명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어떤 격리라던가 검사를 못 받기 때문에 무증상의 상태에서 이 균을 전파하고 다닌다는 거죠. 즉 무증상 감염이 있고 무증상기에도 전파가 가능하다는 게 이 병의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초기에 이제 증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염을 시키냐 그런 건 없다라고 뭐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확률은 했었죠. 떨어질 수는 있겠죠. 뭐 지금까지 그런 낮죠, 병들은 낮죠. 맞진 네, 않았으니까 확률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역시 저희들이 또 하고자 하는 게 객관적인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최 원장님이 객관적인 것을 무진주하는 객관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몇 가지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논문인데 여기에서는 중국에서 7만 2천 케이스 정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증상이 없었던 환자가 약 1% 정도 889 케이스가 나왔고 4만 4천 명 바이러스가 진짜 나왔던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81%가 증상이 경미한 사람이었다고 지금 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확률은 조금 의미가 좀 적다고 생각해요. 이게 1%라고 했지만은 무증상인데 누가 검사를 받으러 와요? 맞죠.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해봤을 때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바깥으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 근데 증상이 없다. 그러면은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옮길 수 있죠. 되게 위험하죠. 위험한 거예요. 이건 역시 보고가 됐어요. 우리가 보고가 이제 많은 논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의학계에서는 으뜸으로 친다는 NEJM 최고죠. 네, 거기에서도 보고가 되었는데 독일에 있었던 케이스예요. 증상이 없던 사람한테서 감염이 돼서 확진이 되는 경우. 이게 사실상 나왔었고 또 다른 논문에서는 증상이 없는 사람도 증상이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더라. 이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무증상 감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나 이제 우리 국민분들한테 부탁이라기보다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증상으로 질병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대책 면에서도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면도 있고요. 대책을 세울 때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의심되면 검사해라.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근데 이제 접근법 같습니다. 진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의심되면 검사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도면 세계 탑 클래스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건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 또 조사한 게 있는데 며칠 동안 이 바이러스가 나오냐는 거거든요. 며칠 동안. 국가에서는 2주라고 얘기하고 있지 2주 않나요?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 같아요? 2주. 뭐 아직까지 우리가 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많지는 않으니까 2주. 그 길다, 짧다. 평균으로 따지면 뭐 괜찮지. 2주 정도면 뭐
무난하게 측정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다른 통계가 있나요? 뭐 최근에 케이스들을 보면은 사람이 노출된 이후에 진단까지 2주가 넘는 케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있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이제 논문을 하나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여기에서는 한 191명을 조사를 했는데 중앙값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기간의 중앙값이 한 20일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2주보다는 좀 긴 거죠. 길죠. 가장 짧은 사람이 8일, 8일. 가장 긴 사람은 무려 37일. 아이고. 한 달 넘게, 한달 넘게 바이러스를 균을 배출했다는 가지고 거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증상이면은 대박이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2주 아직 잘 모르겠지만 좀 짧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생각. 최 원장님은 어느 정도를 잡는 게 나아 보시나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2주는 좀 짧은 것 같다. 그것보다 좀 2주는 길지 않을까? 좀 짧다. 3주 어떤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2주는 짧다. 예산이 막 이제 막 돈 나보고 너무 내라고 많이 하면은 돈 없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돼. 어려운 문제는 좀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장은 며칠인 것 같아요? 2주는 짧다. 아 근데 2주는 짧다. 저는 2주가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이게 피해 그렇다고 가려고 다 하는 것 같아요. 정부 화이팅. 3주까지 저희가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의과학자로서 어떤 생각이 혹시라도 정책을 어떻게 비판한다거나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 조심스럽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세계 최고로 잘하고 있긴 합니다. 현재 감염 대응에 있어서는요.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2주는 객관적으로 2주는 짧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긴 어렵고 어. 제 느낌 그냥 느낌상 느낌상 그렇다. 짧을 수 있다. 네. 짧을 수 있다. 어차피 통계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통계로. 네. 그건 저희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심각한 병인가요?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뉴스를 보니까 뭐 난리도 아니에요. 심각해요. 심각하기는. 근데 이게 네. 어떤 면에서 심각한가요? 이게 왜냐하면 심각이죠. 왜냐면 심각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병들이 있다는 거죠. 사망률이 높은 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19의 사망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 정도밖에 안 보고 있잖아요. 1%가 안 되죠. 1%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심각한 건가? 심각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번지고 많은 사람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확률 게임이잖아요. 근데 자, 이탈리아, 스페인 지금 이제 막 퍼지고 있죠. 그 나라는 치사율이 우리보다 높아요. 이탈리아는 거의 4% 이상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높다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으로 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이탈리아는 인구 수를 보면은 노인 인구가 일본 다음으로 많아요. 노인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장수국가죠. 장수국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탈리아 장수국가입니다. 그래요? 오래 살아요. 불가리아 아니고? 이탈리아도 장수국.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그 중환자학이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고령 인구에 대한 치료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잘 되는 중에 하나예요. 나라죠.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무너진 거네.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어요. 그게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그래요. 맞아요. 그 지역 병원에 의지를 하니까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지금 이탈리아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확진자를 이런 병상에다가 데려다 놓는데 병원이 아닌데? 아니, 그냥 이거 임시 수용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데요? 저희? 아니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요. 그리고 환자가 돌아가시거나 퇴원하시면 저렇게 그냥 알코올로 닦아요. 이탈리아가 근데 의료 수준이 높진 않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비슷한 정도. 네, 네. 아, 이탈리아에서는 거의 살 수 있는 사람만 치료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네, 나오는데. 지금 오히려 60세 이상은 뭐 검사하지 말아라. 뭐. 그런 말이 아니면 나오고 산소호흡기 이제 산소호흡기가 매우 부족해요. 치료를 안 하겠다는 거죠. 네, 산소호흡기를 안 주고 그냥 너무 안타깝게 그럼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데 왜 이탈리- 우리나라는 왜 맞습니다. 이렇게 사망률이 낮아요? 그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특정 집단에 감염이 됐었는데 이제 그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젊은 여성층들이 많았다. 우리나라 이제 감염자들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집단의 인구 분포를 고려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는 장수국가고 또 노년 계층이라는 취약층 또 취약층은 이제 질병적인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취약층들의 감염이 좀 많지 않았나고 해석을 하고 있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의료 시스템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립의료원이나 이렇게 재난에 관련되어서 각 의료원들이 이거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버퍼를 가지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없나요? 네. 이게 중앙 컨트롤 타워가 없기 이탈리아 때문에 가보셨나요? 놀러 가봤죠. 병원 가봤어요? 로마, 피렌체 뭐 이런 데 놀러 가봤고 병원은 안 가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벨기에 중환자의학에 이제 아. 연수를 갔죠.
있죠. 네네. 네, 거기 갔는데 거기서 전해 들었어요. 근데 뭐 잘한다고 썰? 알려져. 네, 썰. 썰이구나. 여러분 참고로 진 원장님은 정말 가방끈이 긴 원장님이십니다. 엄청. 근데 네.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미 버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대량으로 이탈리아나 이렇게 뭐 그런 나라들처럼 대량으로 발생하면 저희들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분배하면서 잘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대구에서 뭐 입원을 대기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있긴 있었죠. 있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빵 터지게 되면은 그걸 수용을 못 하는 거지. 맞아요. 일순간에. 네. 그렇지. 속도 그러니까 싸움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그 수준에서 터진 그 정도로 컨트롤이 잘 된 운이 거죠. 어느 정도 네, 좋았다. 네. 운이 좋았다? 운이라고 좀 하기에는- 빨리 발견됐다? 뭐 아니 저는 운이 좋았다, 컨트롤 잘했다. 저도 컨트롤을 잘했다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어쨌거나 대응을 조금 빨리 이제 음. 좀 커버가 될 만한 수준일 때 발견이 됐다. 맞아요. 그 맞아요. 말인 거지. 맞아요. 저는 이제 신천지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나서 정부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그 신천지와 대상자들을 이제 검사를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해놔서 서울이나 이런 것들로 어디로 보낼지 다 정해놓고 이제 준비를 한 게 아닌가.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빵 터진 숫자가 커버가 안 되는 수준에서 터진 거지. 처음에 그렇지 않지 않았나요? 거기도 처음에 북부에서 이제 터졌는데 그게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랐던 그러다가,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한두 명이 이미 발견된 번졌어요. 게 네.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지. 그 안에 이미 감춰져 늘 있던 말하지만 이게 문제예요. 이 무증상 감염 또는 검사를 안 한 이미 감염된 사람. 그러니까 검사에서 확진된 사람과 이미 감염된 사람은 다르다는 게 초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할 다음 주제. 다음 주제죠. 자, 근데 일단 이걸 마무리를 하면 자, 치사율은 1%밖에 안 되고 해외에서는 뭐 4%, 7% 얘기하고 있는 이 질병이 훨씬 더 치사율이 높은 병에 비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이슈가 되고 문제시되는 데는 아마 이 병에 감염되는 사람들 자체도 많다는 거죠. 즉 치사율이 10%라고 해봤자 10명이 감염된다고 하면 10사람이 잘못되는 거지만 치사율이 100명. 100명이 죄송합니다. 산수에 약해. 제가 산수 약합니다. 그 10명이지만 치사율이 1%밖에 안 돼도 10만 명 감염돼 버리면 훨씬 많은 몇 분들이 명이에요? 자기한테 걸리면 100%잖아요. 계산이 안 됩니다. 네, 수학은 최 원장님한테 그 맡기도록 대표적인 애가 이제 스페인 독감인데 네네. 스페인 독감이 유럽을 한바탕 쓸었는데 쓸었죠. 그때 5천만 명이 죽었어요. 5천만 명. 네, 와. 치사율 몇 %였을 것 같아요? 10% 되면 되지 않을까요? 2%. 아, 단지 2% 치사율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서 거죠. 인류가 왜 예방 접종 백신에 이렇게 목을 매는지 또는 치료제 개발에 온 힘을 다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치사율이 1%만 된다 하더라도 독감처럼 돌아버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공포감이 생길 것 같아요. 공포감. 근데 독감은 치료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스페인 독감 때는 치료제가 없다 없죠. 하더라도 그게 공통점이죠. 코로나19는 지금 마땅한 치료제와 백신이 없기 때문에 더 공포스럽게 그게 공포가 느끼시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느끼시는 네. 거죠.